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항암 중 힘들어 하시는 증상 중 하나인 호중구 감소증과 통합치료, 한약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통 이제 백혈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암세포 역시 백혈구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인체에선 반드시 필요한 이제 면역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혈구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 호중구라고 하는 것과 림프구가 있는데요. 보통 호중구는 세균을 감염을 방어를 해서 체내에 들어온 세균이나 진균들의 이물질을 제거해서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흔히 이게 증가하게 되고요. 림프구는 이제 암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대표적으로 암 환우에게 필요한 백혈구를 할 수 있고요. 림프구에는 뭐 B세포, T세포, NK세포가 여기에 속합니다. 호중구는 이제 전체 백혈구에서 한 60에서 70%가 호중구에 속하고, 림프구는 약 한 25%가 속하지요. 대부분은 백혈구라 하면 이제 호중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혈구 감소를 잘 유발하는 항암제들은 보통 백근계 항암이라 해서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옥살리플라틴이라는 백근계 항암이 여기 속하고, 보통 탁셀이라고 표현하는 도세탁셀, 파크리탁셀이라는 탁솔계 항암이나 독소루비신하고 유방암에 많이 사용하는 독소루비신이 보통 백혈구를 많이 감소하는 항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혈구 감소증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백혈구 수치보다 이제 아래로 떨어질 때를 보통 얘기하는데, 혈중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 수치인 경우, 즉 한 4천에서 10,000개가 됐을 때 정상이라 한다면, 백혈구 감소증은 4천에서 10,000개 아래로 떨어진 경우를 보통 백혈구 감소증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혈구 안에서 호중구 수가 가장 많은데, 호중구 수가 한 60에서 70%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혈구 감소증은 대개 이제 호중구 감소증이 보통 그렇게 이런 호중구 감소증 스타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백혈구나 이제 빈혈 같은 거를 이제 보려면은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백혈구 분해 검사라는 것들이 이제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제가 하나 암 환우의 경우를 이제 하나 표현해 드린 건데, 이 환우는 이제 백혈구 수가 4천에서 10,000개 이하로 이제 560개로 이미 백혈구 감소증이 있습니다. 보통 이 백혈구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중구나 림프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환우는 백혈구 안에서 40에서 72%가 호중구가 돼야 되는데 현재 24%로 상당히 낮죠. 현재 24%입니다. 림프구는 상대적으로 좀 높게 올라가 있는데요. 보통 백혈구는 이렇게 분해기라는 게 있는데, 가장 암 환우들한테 항암 중에 많이 중요한 게 이제 절대 호중구를 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혈구 수에서 호중구의 백분율을 곱한 겁니다. 즉 이제 560개에서 24%, 즉 100분의 24, 0.24를 곱하면은 134.4개입니다. 이게 이 환우의 현재 호중구 수, 절대 호중구 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호중구 수는 현재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부족한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중구 감소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쉽게 감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중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이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수 억제로 호중구가 감소하면 쉽게 감염이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 화학요법을 하면 흔히 이제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고, 특히 이제 감염에 의해서 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오면 이미 이제 어떤 전신 감염이 우려가 되고,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있으면 우리 집중적인 치료, 즉 이제 항생제나 이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연장이 되고, 심한 경우 폐혈증으로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항암 중에 이제 호중구 감소증을 상당히 신경 쓰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암 환우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이런 형태, 즉 암이 있는 상태에서 항암을 받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중구 수치가 줄어들면 호중구 감소증, 즉 호중구 수 저하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 감염이 오면 이제 발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항암 중에 발열이 뜬다, 열이 뜬다 이러면은 빨리 병원으로 오시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감염의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발열이 되시면 2시간 이내 빠른 대처를 해야 폐혈증과 사망을 방지하기 때문에, 빠른 대처라는 경우 항생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호중구수라는 게 있는데, 이 절대 호중구수는 이제 정상 범위를 보통 1,500개 이상, 보통 이걸 정상적인 호중구수라고 표현하고요.
한 1000에서 1500개 정도 되면은 보통 1000개 이상부터 보통 항암을 보통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등급이라 하고, 만약에 3등급 500개에서 1000개 보통 이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부터는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과립구 촉진제를 보통 맞습니다. 보통 백혈구 증강주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만약에 4등급, 즉 한 여기에서 500개 사이로 들어가면은 보통 격리를 하셔야 되고 입원 필요하고, 또 우리가 호중구 증강주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항암요법은 한 7일에서 14일, 즉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가장 항암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나 호중구 수조 가장 최하점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호중구 감소증이 얼마나 많이 깊어지냐, 즉 호중구 감소증이 많이 이제 깊어지는, 즉 호중구가 떨어지는 것은 항암요법이나 어떤 항암을 하냐, 용량이 어떠냐, 치료 경로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 최하점이 깊어지는, 즉 호중구 감소증이 심해진 경우에는 백혈구 촉진제를 일반적으로 맞게 되고, 이 경우에 보통 한방에서도 골수보호 한약을 투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 게 보통 7일에서 14일 이후에는 호중구 감소증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때 다음 항암 중위를 준비할 수 있고 코스를 예정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는 것든 어떤 항암을 하시는지, 또 환자의 상태가 영양 상태가 좋은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요게 회복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백혈구 촉진제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GCSF라고 표현하고, 이런 경우는 이 주사는 호중구 감소증의 최하점의 깊이나 지속 시간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호중구 감소증엔 우리가 백혈구 촉진제를 보통 맞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 촉진제가 연구가 되면은 여러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 외에 어떤 감염에 의한 열성 호중구 감소증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이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이 이제 여러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데, 이 항생제 외에 백혈구 촉진제를 받은 이런 열성 호중구 감소증, 즉 감염에 의한 열성 호중구 감소증에 대해서 최근 리뷰에서는 전체 사망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한계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백혈구 감소증이 어떤 감염이나 관련 합병증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감소는 시키는데 크게 감소시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보완도 필요하다는 게 백혈구 촉진제의 이제 한계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제 한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이 논문은 2015년에 이제 항암제로 유발된 백혈구 감소증에 한약이 도움이 되는가 여러 논문을 고찰하는 메타 분석인데, 결론적으로 한약은 백혈구 감소증의 예방을 하는데 잠재적 이익을 가질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한방에서 백혈구 감소증에 많이 사용하는 약이 환기입니다. 보통 환기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우리가 백숙으로 이제 같이 기운을 나라라고, 땀을 나지 말라라고 하는 약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 논문은 이제 대전대에서 나온 논문인데,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5FU라는 항암제를 이용해서 그냥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골수 억제를 호전시켜서 말초혈액 수치를 회복시키고 골수 파괴를 보호하고, 우리가 대조원에 비해서 혈구 생성을 촉진시키고, 또 생존이라든가 활동성을 증가시키고, 보통 대식세포나 자외선 세포 같은 암을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종양면역과 관련된 사이토카인들을 발현을 증가시켜서 암을 이제 억제하는 데 유의성이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보통 이제 5FU는 이제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유암 등 다양한 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암제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혈구 감소증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환기를 이제 항암을 하면서 환기를 투여했을 때 과연 백혈구 감소증이나 전체적인 삶의 질이나 이런 것이 좋은지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기로 인해서 우리가 백혈구 감소증, 어쨌든 5FU라는 항암을 하면 백혈구 감소증이 이제 즉시 이제 발생을 했고, 이제 10일 후에 이렇게 감소가 회복이 되는데, 환기를 투여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50과 100mg씩 투여했을 때 보통 투여를 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빨리 이제 백혈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골수 조직 역시 대조군에 비해서 이제 항암한 경우죠. 우리가 환기를 투여한 군이 보신 대로 골수세포의 밀도가 높아서 골수세포의 보호 효과가, 회복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아까 항암제의 생존율을 향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암에 의한 대조군은 한 40% 정도라면 우리가 환기를 투여했을 때는 한 60%, 70% 정도 더 높게 생존율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성에 대한 테스트도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항암제하고 백혈구 증강주사를 맞은 경우는 비교적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면, 여기에다가 항암제와 환기를 투여하면은 투여량이 많을수록 전체적으로 활동성, 즉 수용 시간을 유의하게 늘렸다라는 보고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환기 같은 경우는 자연살상 세포인 NK 세포의 활동성도 증가해서 면역력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종양과 관련된 인터루킨 2, 6, 인터페론 감마와 같은 T세포의 활성을 주는 여러 면역 증강을 하는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서 종양의 면역까지 높여서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시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이제 항암제인데, 대표적으로 백혈구 감소증을 유발하는 항암인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백혈구 감소가 이제 항암에 있을 때 이 시클로포스파마이드와 환기를 투여했을 때 거의 정상으로 회복하는 정도까지 이제 회복이 됐다는 보고가 있고, 또 호중호 감소 역시 자연적으로 빨리 증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냥 항암만 하고 견디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호중호 감소증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가 한약제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일본의 의사님들한테 많이 보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일본의 통계를 보면은 일본의 암치료센터 120곳에서 근무하는 900명의 통계를 놓으면은 92.4%의 의사님들이, 특히 말해 암치료 선생님들이, 전문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지금 처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국내와 일본의 의사 전문의사 선생님이 차이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일본엔 특히 혈액조직내과 선생님들이 한약을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증례인데요. 이제 이분이 모토 요시하루라고 카나다 의과대학 종양내과 주임 교수님인데, 이분이 한약 암치료라는 근거 중심의 책을 발간해서 국내에도 좀 발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이 한약을 써보니까 어떤 점이 좋은가 보면, 만약에 이제 항암을 하고 나서 만약에 보조적으로, 즉 백혈구 감소증이나 호종 감소증 같은 이럴 때 우리가 서양의학인 현대의학의 약을 써서 불충분한 경우에, 또는 이제 구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보조적 치료를 했을 때, 만약에 부작용이 그걸 완화하게 하는 게 힘이 약하다면 약을 줄이거나 보통은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또 감량하고 휴약이 계속되면 항암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항암 효과가 떨어지니까 다음 약으로 보통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이제 패턴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을 갖지 말고 한약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 보조요법에 예비 선택지로 한약을 사용하면 양약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보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약은 왜 좋은가? 표준 치료를 완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암 치료에 있어서 한약을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일본의 이런 종양내과학 선생님은 한약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 암치료 선생님들이 주로 골수 손상에 많이 사용하는 한약은 십전대보탕, 보중이탕, 인산야탕이라는 약들인데, 십전대보탕 많이 들어보셔 아시겠지만 보중이탕과 인산야탕은 처음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이제 보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3대 보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기운을 나게 하는 보약인데, 이 보약들의 공통점은 환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 화학요법에 의해서 골수 억제 예방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혈구 증진 주사의 투여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다수의 보고가 일본에 보고돼 있어서 이 처방들이 현재 전문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십전대보탕을 하나 예를 들면, 십전대보탕은 이런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후에 골수 억제에 대해서 조혈관 세포를 증강시킨다는 실험 연구도 있고,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 실험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십전대보탕 투여군에서 백혈구 감소 시작 시기가 유의하게 연장되었고, 감소부터 최저치까지 도달 시간이 유의하게 길어서 우리가 백혈구 감소증이나 호종 감소증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제 증례 일본의 암치료 전문의사 선생님들이 폐암 환자 14를 대상으로 백근계 항암인 카보플라틴을 썼을 때 처음에는 십전대보탕을 투여하지 않고 두 번째 주기부터 이런 카보플라틴 백근계 항암을 투여 전날부터 십전대보탕을 하루 3번 21일간 3주간 투여를 했더니, 처음 주기 때는 백혈구 수치나 호중호 수치가 이렇게 많이 감소증이 있고 혈소판도 떨어지고 빈혈도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두 번째
주기에는 일반적으로 더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덜 떨어지고 백혈구 수치도 덜 떨어지고 호중구 감소도 덜 떨어져서 혈소판도 덜 떨어지고 그래서 비교적 이제 항암에 이런 강력 항암을 하더라도 이런 백혈구나 헤모글로빈, 호중구, 혈소판 감소가 유의하게 억제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골수 억제에 십전대사탕은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 백근기 항암의 카보플라틴의 혈중 농도를 높여서 항암제 효능을 증강시키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골수 억제도 하고 항암 효능을 높이니까 당연히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폐암 환자나 카보플라틴의 이런 백근기 항암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십전대사탕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유의했던 증례를 보고했는데 유방암 환자입니다. 유방 절제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재건수를 하시고 우리가 수술의 보조항암인 파크리탁셀을 12주기를 하시고 허세틴을 이제 치료하셨는데 이 파크리탁셀 투여 기간에 간혹 호주근 감소증이 3등급 즉 1000개 아래 500개 1000개가 발생하니까 파크리탁셀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항암제를. 그래서 십전대사탕을 이제 하루 3번 14일치 2주간을 복용을 시켰더니 복용한 이후부터 이 3등급 이하, 즉 이상, 즉 1000 이하로 안 떨어지고 감소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감소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파크리탁셀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예정된 항암을 완수를 했고 그 외에도 체력을 많이 회복시켜주고 수술 후에 어떠한 종양 면역 능력, 즉 십전대사탕은 NK세포도 높이고 대식세포나 우리가 T세포란 면역세포를 다 부활을 잘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종양을 더 잘 억제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 경우에 이제 활용했던 증례를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사님들은 이제 항암제 부작용 경과를 목적으로 항암제 투여와 동시하거나 최소한 그 전에 투여를 하는 게 이런 골수 억제를 유의하게 경감을 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항암제 투여 전날부터 복용하는 것이 지도하는 것이 좋다. 왜냐? 일반적으로 이런 백혈구 감소증을 일으키는 이제 항암제들은 우리 구토를 많이 또 유발하는 항암제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으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암제 절대 한약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의 암치료 전문의 선생님들은 항암 전날부터 항암 기간 동안 이렇게 한약을 쓰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나라가 다른 이유는 일본은 이제 이런 한약에 대해서 일단은 대학에서 모든 의대에서 지금 배우고 있고 또 우리가 이게 지속적으로 한약에 대한 교육을 받고 계시고 또 암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약에 대해서 어느 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암치료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는 비율이 한 92%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40년 정도 일본의 의사님들은 한약을 써왔기 때문에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하지 말라가 우리나라 현재 의사님들의 가이드인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암 환자한테 도움되는 것은 가이드를 빨리 해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일본의 의사님들이 이런 십전대사탕, 보증탕, 보약을 이제 대장암의 2기인 환자들이 이제 수술하고 항암을 할 때 써봤더니 한약을 안 쓴 경우 74례, 한약을 쓴 경우 38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한약을 쓴 경우는 재발률이 5%, 우리가 항암만 한 경우 15%로 재발률이 3배 정도 차이가 났고요. 5년 생존율 역시 한약을 쓴 경우는 97%, 항암만 한 경우는 89%로 전과 모두 항암하면서 한약을 쓴 군이 재발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은 수술 후 보조적으로 항암요법에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일본에 2007년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장암 환자들은 많이 치료 절제술을 항암할 때 한약을 해서 일본의 사람들은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이 항암을 하실 텐데 항암하고 나서 호중구 감소증, 백혈 감소증이 옵니다. 이럴 때 표준 보조 치료, 백혈구 증강주사나 항생제를 맞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약간 미흡한 치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골수보호나 면역 증진하는 한약을 쓰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수가 보호가 되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을 암 종양에 억제하는 면역을 증강시켜주고 추가적으로 더 감염을 완화하는 약이 보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백혈구 증강주사에 좀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다라고 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항암 효능까지 향상할 수 있는 보조적인 효능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잘 죽기 때문에 생존율이 더 향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모르셨지만 꼭 아셔야 되는 항암 중에 우리가 골수보, 특히 백혈구 감소나 호중구 감소에 대해 도움이 되는 한약, 특히 이제 환기를 중심으로 환기 기반인 한약인 보증이탕, 십전대부탕, 인삼양해탕이
백혈구 감소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아마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존율 향상에 한약이 도움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백혈구 감소증, 호중구 감소증에 도움되는 한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